안녕하십니까. 법선 나영석입니다. 제가 8월 말까지 사주 편람, 일주별 사주 편람을 체계를 싹 뜯어 고쳐서 다시 하고 있는데 지금 작업 중에 좋은 사주가 있어서 하나 같이 공부용으로 좋을 것 같아서 하고 있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봤어요. 제가 2018년도에 일주별 사주 편람을 보니까 대충 한 800페이지, 900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싹 뜯어 고칠 거예요. 이 체계를 어떻게 뜯어 고칠 건지 제가 좀 더 설명드리고요. 이거를 이번에 한 대충 한 2000페이지 내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동안 제가 공부하면서 여러 교재에서 정리했던 자료들을 그리고 추가로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실관한 자료도 이렇게 해서 명조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바꿀 건지. 옛날에는 을사, 공의로, 신축, 을미, 을사, 정축 이렇게 해석했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일주로 위주로 봤죠. 일주로. 이 을사는 그냥 순서 없이 그냥 무조건 이렇게 을사 15번째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정리하니까 나중에 사주가 많아지면 헷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정리할 거냐 그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체계를 바꿨어요. 어떻게 하냐면 일주가 있죠. 자, 일주를 중심으로 하는 건 똑같아요. 그 다음에 축, 이 원령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래서 병진, 축. 만약 얘가 뭐 자면 이렇게 되겠죠. 자, 거기에 더 나가서 기축. 이 두 개, 이 사주 중에 이 8글자, 4글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싹 바꿀 거예요. 순서대로. 일주, 월령, 그 다음에 월주.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주를 분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새롭게 해서 대폭 양도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2000페이지가 좀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8월 말까지 한번 힘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번 최대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를 정리하다 보니까 여기 이을로 선생님의 그 공통공감이 있는 사주예요. 근데 보니까 블로그에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몇 개가. 그래서 한번 이게 이 공부할 내용이 좀 제법 있는 것 같아서 한번 같이 읽으면서 이게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실관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이런 누구한테 가서 배운 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책을 통해서 스스로 공부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한번 우리가 배운 이론을 가지고 하나씩 풀어서 이렇게 해석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화일주가 축월에 태어났죠. 해자축 겨울 끝자락이니까 추울 때 태어났죠. 그 밑에 보면은 우리가 축도 축축한 토에다가 신자진 수국을 이루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자수에 뿌리를 둔 임수 칠살이 투출되어 있죠. 그러면 이 토와 수가 강하잖아요. 그 다음에 금이 있는데 토생금, 금생수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보면 토가 이렇게 진진, 축기 이게 토가 4개나 있어요. 그러니까 화생토로 화가 너무 기운을 많이 설기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화가 토로 너무 그것도 토가 조토가 아니라 다 뭐예요? 축축한 토잖아요. 습토란 말이죠. 그래서 이 토를 눌러주는 게 뭐죠? 목이죠. 간목이 와야 돼요. 그 간목이 오면은 자 칠살 추생목 목생화 이렇게 생해주기도 하죠. 그러면 여기서 이 간목이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간목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축축한 토를 좀 물기도 빨아서 그거를 일간 병화를 자신을 생해주는 기운으로도 쓰고 왕한 토의 기운을 눌러줘가지고 너무 병화가 화생토로 설기되지 않도록 한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병화가 뿌리가 없잖아요. 굉장히 약합니다. 일간이 너무 쇠약해요. 그래서 일간이 너무 약한 가운데 토 기운이 이렇게 강하니까 그냥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해요? 정확히 그래서 화생토니까 자기가 자기 자식 따라가는 것처럼 생해주는 정확격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자수 임수 이게 강하고 재성은 또 이 생해주잖아요. 금생수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목이 참 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다. 그래서 그냥 이럴 바에 토 화생토로 정확격으로 가버리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이게 지금 곤명이기 때문에 여자 운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좀 수가 7살이 뭐냐면 남편이겠죠. 자, 본인이 약한데 7살의 기운들 수의 기운이 이렇게 강하기 때문에 좀
극을 많이 받겠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 축월 병화에게, 자, 축월달의 병화에게는 목화의 기운이 현재는 없어요. 목화 기운이 전혀 없고 토 식상이 강하다. 토가 이렇게 4개나 강하기 때문에 병화가 기운이 없는데 약한데 화생토로 설기를 극하게 당하고 있으니까 차라리 이럴 때는 자기를 내세우지 말고 누굴 따라가라? 자식을 따라가라. 내가 생해주는 게 자식이니까 식상이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정합격. 아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식상을 말하는 거죠. 차라리 그냥 나의 자신을 포기하고 화생토로 토로 가버리는 게 좋다는 거죠. 이게 바로 정합격이다. 정화이면서 연간에 재성 경금이 있죠. 재성이 있어서 토생금으로 또 아이를 생해주는 격이 돼버리니까 이게 상격, 좋은 격으로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경금이 또 이 경금은 뭐냐면 자수에 있는 게 우리가 12운성에 모여서 경자사예요. 경금이 자수에 있으면 사에 있기 때문에 사지에 있기 때문에 이 무력해져 가지고 역할도 하기 힘들다. 또한 진 중에 여기 진 중에 진을 계무 을목이 있잖아요. 그러면 수생목 목생화로 갈 수 있느냐? 근데 을목이 있어서 인수라고 하는 것은 목생화로 한다는 거죠. 인수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정합격이나 이런 거 뭐냐면 정강이 뭐예요? 자기 자신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나를 생해주는 기운이 있으면 그게 안 가려고 하겠죠. 그렇죠? 이게 제가 이제 사주 명략 강에서 좀이라도 먹을 게 있으면 차갓집 신세를 안 지려고 한다. 그런 것처럼 이 내 자신을 완전히 포기를 하면 정말 내가 믿을 구석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근데 내가 조금이라도 믿을 구석이 생기면 정합격으로 가지 않으면 뭐예요? 신약한 상태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인생이 피곤해지는 거죠. 그래서 자, 진토 속에 을목이 있어가지고 인수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정화의 파격, 즉 신약한 사주로 볼 수도 있다. 그런데 왜 이게 안 되냐면, 자, 을목이 토가 너무 강하죠. 우리 토다 목절이라고 하죠. 토가 너무 강하면 목이 부러져요. 그러니까 토가 강하면 목이 뿌리를 낼 수 없어요. 원래 목극토로 목이 토를 극할 수 있지만 토가 강하고 목이 약하기 때문에 이때는 토다 목절, 특히 을목은 뭐죠? 음목이잖아요. 약한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토다 목절로 목이 화를 생하지 못함으로 결국 뭐냐면 정합격으로 가는 게 맞다 이야기예요. 자, 희용신 기준으로 보면, 자, 여기서는 희용신이 이게 희신이 뭐겠어요? 목이겠죠. 간목이 희신으로 봐야 되겠죠. 자, 간목이 토를 눌러주고 목생활에서 병화를 생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이게 뭐냐면 이거를 간목을 용신으로 보면, 자, 간목을 생해주는 건 뭐죠? 수죠. 이건 뭐가 되겠어요? 이게 희신이 되겠죠. 자, 목을 극하는 건 뭐죠? 금이겠죠. 요거는 기신이 되겠죠. 금. 그리고 이 금을 생해주는 토는 뭐가 될까요? 요거는 희신이 되겠죠. 아니 뭐죠? 구신이 되겠죠. 자,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번 이렇게 보나 자, 희용신 기준으로 보면 부부관계를 보면 수 관살인 남편별은 정합격의 기신인, 자, 정합격의 기신인 이때 이제 기신을 차라리 정합격으로 가려면 정합격으로 완전히 가버려야 되니까 이 기신 정합격으로 못 가게 하는 뭐를 기신으로 봤다? 정합격에 반대되는 이 간목을 뭘로 봤다? 이게 기신이 된다는 거죠. 기신으로 본다. 그래서 그러니까 정합격이라는 전제 하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합격 기신이 목인수를 생함으로 뭐다? 수는, 자, 칠살은 뭐냐면 이 수는 뭐다? 수생목으로 생해주니까 기신을 생해주니까 뭐야? 이거는 구신이 되는 거죠. 구신이 되므로 구신성에 해당되고 남편궁인 월지, 자, 월지는 뭐냐면 축이기 때문에 정합격으로 가는데 좋은 역할을 하죠. 자, 월지가 남편궁이에요. 그러니까 남편궁에 정합격으로 가는 토가 왔으니까 좋죠. 남편 자리는 좋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남편 자리 이 남편은 월지인 용신궁이 된다. 토로 가는 거. 그런데 이 수는 좋은 역할을 하지 않죠. 구신이죠. 그러니까 남편 자리, 월지는 남편 자리인데 좋은데 실제로 남편이 하는 역할은 구신, 안 좋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팔자 심리로 보면 남편의 자질은 좋다 말은 이 축토, 월지가 남편궁이기 때문에
이 종합격으로 가는 토가 있기 때문에 용신궁이 되어서 남편의 원래 자질은 좋으나 남편의 협조는 전혀 없는 경우다. 왜? 구신, 나에게 나쁜 역할을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남편은 뭐 괜찮은 남편을 만날 수 있으나 그렇게 썩 나한테 잘 맞는 남편이 아닐 수 있다. 나한테 그렇게 협조적이지 않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남편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남편하고 사이가 좋지 않다. 그래서 부부가 불화이다. 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는데 이거 말고도 더 있다고 하는 거죠. 도대체 그러면 왜 또 이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게 불화가 되는지 또 더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 상관지명. 상관지명은 당연히 병화 입장에서 상관은 뭐예요? 전부 기토죠. 기토, 축토. 자, 진토는 식신이고 기토, 축토는 상관이죠. 어차피 상관과 식신이 같이 있으니까 상관지명. 상관지명은 뭐예요? 관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관이 뭐예요? 수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토국수로 상관. 상관이 너무 기가 세죠. 지금 4개나 되니까 수가 있지만 토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토국수로 해버려서 관이 닫힌다는 거죠. 그러면 자, 이는 경금이 사지엔 자에 있어서 이 경금이 어떻게 해요? 금생수도 별로 안 되는 거죠. 그 강력한 토가 수를 극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어난다. 이건 좀 설명이 애매해요. 토를 극하려면 간목이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야기는 뭐냐면 이게 경금이 제 역할을 하면 토생금, 금생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경금이 사지, 자수 위에 있는 경금은 사지에 있기 때문에 경금이 그렇게 좋은 역할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토생금, 금생수로 해서 그 왕성한 토의 기운을 설기시켜서 칠사를 생해주는, 임수를 생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건 뭐다? 상관지명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경금이 있어서 이거를 상관지명을 풀어줬으면 좋은데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썩 좋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어쨌든 상관지명보다 관을 닫히게 하기 때문에 관을 상하게 하기 때문에 좋은 남편이 좋게 될 수가 없다 이 이야기고요. 자, 상관격에서 오는 성격적인 특성을 두시다. 상관이 강한 사주는 뭐예요? 상관이는 뭐예요? 자기를 특별하게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재주를 뽐낸다. 자기 능력을 발휘한다. 그러면 자기 재주를 뽐내고 드러내면 뭐예요? 자랑질이 많겠고 오만할 수 있겠고 자신감이 좋게 하면 넘치겠죠. 그럼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입장은 뭐예요? 굉장히 너무 자기 자랑을 많이 한다거나 오만하다고 하거나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상관이 강한 사주는 총명해요. 왜냐하면 말빨이 세죠. 말도 잘하죠. 지혜롭다. 똑똑하죠. 말 잘하고 막 말이 술술 나와요. 특별하게 기억을 뭐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다 하지 않더라도 말이 그냥 마이크 잡으면 1시간 2시간 계속 떠들 수 있을 정도로 총명하고 지혜로워요. 다만 뭐냐면 너무 자기 자신감이 지나치다 보면 오만하다. 그래서 이 상관은 특히 여자에게 상관은 여자가 너무 잘난 척하면 어떻게 남편들이 위축되죠. 그래서 부부관계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이런 말이죠. 자, 원문에서는 견일, 파, 기토, 불견, 갑을, 명가상관, 총명, 성호, 명리여부 요 밑에서 나올 거예요. 자, 이거는 뭐냐면 병화일주가 축월에 해당될 때 여기요. 병화가 축월일 때 궁통무감이 나오는 이야기예요. 일파기토 한 무리의 토를 보게 되면 기토를 보게 되면 그리고 불견갑을 갑목이나 을목을 보지 않으면 기토가 너무 상관만 드세지는 거죠. 그러면 명가상관 이름하여 가상관이라고 총명성호 총명하고 성질은 오만하다. 그래서 명리여부 명예와 이로움은 허부 비어있고 뜰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자, 신약계 자 병화가 신약하다고 그랬죠. 병화가 신약하고 관살 혼잡 여기는 뭐죠? 관살 혼잡인데 임수가 7살이고 자수는 해자축 관이죠. 그렇죠? 관. 이게 채용에서 용으로는 관이 됩니다. 음이니까. 그래서 관살이 혼잡돼 있다 그 말이죠. 관살 혼잡 때문에 좋지 않다. 자, 궁성이론으로 볼 때는 남편성인 자수로 진입하면 경자 입장에서는 진사가 공망이래요. 경자는 찾아보면 진사가 공망이에요. 그런데 일지가 뭐예요? 진토가 공망이 되어버리겠죠. 그래서 일지가 공망인 자공망에 해당되므로 남편에게 향할 수 없는 구조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나 이렇게 흉함에도 불구하고 남편성이 천간으로부터 경금으로부터 생을 받고 우운에서 남편성을 해치는 결정적인 기운이 오지 않으므로 자 뭐냐면
해자축. 자, 해자축 뭐죠? 수예요. 신유술 금이에요. 사오미 화죠. 그래서 이게 토가 오지는 않죠. 여기 보면 천간에 이제 무토 이런 게 오지만 결정적으로 이 특별하게 이 토국수가 되는 이 칠사를 극하는 토가 오지 않기 때문에 결정적인 운이 오지 않으므로 이혼까지는 가지 않는다. 1960년생 여성이고요. 2002년 임원년부터 남편의 바람으로부터 부부 불화가 시작됐고 개미년에는 이혼을 결정하였으나 자식 때문에 실행하지 못했고 2004년 갑신년부터는 부부 문제로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다. 근데 이건 좀 밑에 나올 거예요. 하나씩 다른 블로그에서 나온 게 있으니까. 자, 여기다 좀 더 내용을 붙이면은 극쇠자, 의설. 극쇠자는 뭐예요? 아주 쇠약한 자는 뭐죠? 이거는 병화가 등령하지 못했고 득지하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병화를 도와주는 인성이나 비겁이 전혀 없어요. 그럼 뭐죠? 극쇠자죠. 기운이 정말 극쇠자는 의설, 설함이 마땅한다. 설기시킨다. 자, 설하다는 건 뭐냐면 뭐다? 종으로 간다는 얘기죠. 종화. 설하성대 기운을 설기시키는 거니까 뭐예요? 종화로 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얘가 전부 뭐예요? 화생토로 가는 종화가 해당되는 거죠. 종화로 가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아우생아. 자, 이 자식이 또 제 자식을 생각한다는 것은 토생금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상관지명이다. 그리고 이렇게 가고 상관지명은 그 다음에 부성인묘. 부성이 자 임수는 어디요? 진토 속에 묘고가 되는 거예요. 진토 속에 고지가 되죠. 그래서 이 남편의 성이 인묘, 묘고에 들어갔다 그 말이죠. 월일시지에 자 진진축 월일시 월일시지에 이제 시지에 습한 진축 세계 토와 당령한 기토가 월간에 투출한 진상관이며 수고 자 진토죠. 수고 진토에서 병화 일간이 토의 무광 토가 뭐죠? 이 그 병화의 기운을 빼버린죠. 축축한 토는 토의 기운을 설기시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미토나 술토는 조토라서 화의 기운을 그렇게 설기시키지 않고 반사시킨다고 그랬죠. 학교 운동장처럼. 그런데 축축한 논밭에 있는 물기 있는 토는 태양의 기운을 빛을 빨아들여서 뜨겁지가 않다고 그랬죠. 빛을 다 빨아들여 버리고 열기를 다 빨아들이죠. 그래서 이 병화를 어둡게 한다고 그랬죠. 사주명리학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연지 자수에 뿌리 깊은 임수 칠살이 시간에 투출하여 월간 기토 상간과 병화 일간을 극설 교집. 자, 극은 넣는 거 뭐죠? 수국화한다는 거죠. 이게 극. 그 다음에 설은 뭐죠? 화생토. 그래서 병화 입장에서는 나를 극하기도 하고 뭐가 임수가 나가 설계하기도 하고 뭐를 토로. 그래서 극설 교집. 그러니까 극하기도 하고 설계하는 것이 왔다 갔다 교대로 하면서 나를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병화일간이 목인수가 없어서 고립무원이다 그랬죠. 아까 여기서 만약에 이제 이게 정학교로 보지 않으면 정학교로 보자면 간목이 좋겠죠. 왜? 이 토를 극을 해주고 수생목 목생화로 해서 자기 자신을 생해주니까 정학격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서 신약하다는 사주에서 그렇던 거죠. 근데 정학교로 가면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정학격은 완전히 자기 자신을 버려버리게 해야 돼요. 그런데 간목이 오면은 자기 자신에게 희망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다? 정학격에서 보면 요거는 기신이 되는 거죠. 신약한 사주 입장에서는 이걸 뭐다? 용신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목이. 그런데 일단 정학격 입장에서는 이거는 기신으로 보는 게 맞다 그 말이죠. 그래서 병화 일주 목인수가 없이 고립무원으로 완전히 기진하고 그 다음에 대운도 무정하게 수금 한지 아까 수금으로 갔다 왔죠. 수금 한지로 흘러서 오양계 병위체 자 5개 양 중에서 병화가 가장 좋지만 그래서 이 병화가 양중지양이죠. 우리가 갑병무경임 있죠. 갑병무경임 뭐죠? 천간에서 갑병무경임 그 다음에 을정기신계 이게 양이잖아요. 양 중에서 가장 으뜸의 양은 병화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말이에요. 양중지양 양중의 양이고 5개 양 중에서 병화가 가장 으뜸이지만 자생의 의지가 완전히 꺾인다. 왜냐하면 생해주는 게 하나도 없죠. 지지에서 지장간에 화가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자임계, 축계신계, 진일계무, 수, 토, 금
병화를 도와주는 씨알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물론 짙은 속에 을목이 있어서 이걸 하긴 하지만 진토소가 있긴 하지만 진토는 뭐예요? 을이 극해버리죠. 을경합으로 가버리죠. 그래서 병화가 고립무원 상태에서 굉장히 힘이 없다 이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극자, 극세자, 아주 지극히 세한 자는 의설, 마땅히 설계해야 된다는 것에 따라서 토, 식상을 용하여 종합격에 준하고 연간에 긴금재성이 도출하여 아우생하의 결실을 기대하는 바 경금이 사진 자수에 임하여 어그러졌다. 이 경금도 크게 역할을 못한다. 이 자수가 자수 위에 있기 때문에 경금이 사지 있어서 그렇다 얘기죠. 자, 여기 보면 이제 이유가 나오는데, 자, 의류대운의 2002년부터 남편의 바람으로 부부가 불화가 시작되었고, 2003년 개미 이혼을 결정하였으나 자식 때문에 실행하지 못했고, 2004년 갑신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다. 자, 이거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류대운은 을목이, 자, 뭐가 을목이, 자, 의류대운에서 을목은 기토 여기 있죠. 기토를 진극하고 목극토로 극을 하고 연간 경금을 을경합으로 기반하여 기토와 경금의 아우생화를 파격으로 이끌어버리고 이 을목이 그렇다는 거죠. 의류대운의 운지 유금은 묘유충이죠. 자유파죠. 자유파. 유금은 남편별인 연지 경자에서 이 자수를 자유파하여 남편의 문제를 안고 있는 운이다. 그러니까 자, 의류대운에서 이 의류대운은 을은 뭐자 목극토로 기토를 깨고 을경합으로 이거를 묶어버린다니까. 이걸 묶어버리니까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다음 유금은 자수 7살 임수의 뿌리인 자수를 자유파하여서 흔들거리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모년이 나와요. 이모. 이제 이거는 대운이고 의류대운에서 이모. 자, 이모년은 남편의 자는 월주, 축 있죠? 월주의 간지와 기토탁임하고. 자, 이거 뭐냐면 연간이죠. 자, 기토와 임목이 만나면 뭐죠? 기토탁임이라고 그랬죠. 기토탁임. 그래서 기토, 흙탕물이 되면 되죠. 기토는 뭐죠? 아담한터밭이라고 했어요. 무토는 큰 산이고. 그래서 무토는 임수를 가둘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토는 논밭, 전답, 그 다음에 아담한 텃밭이기 때문에 임수는 뭐죠? 큰 물, 장마빛. 그러면 어떻게 돼요? 홍수가 나면서 뭐야? 밭을 쓸고 가버리죠. 그래서 뭐다? 흙탕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토탁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기토가 임수를 만나면 기토탁임 돼버리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축과 오화가 만나면 축오 원진이 되죠. 축오 상천이라고 하는데 남편과의 불화를 예견할 수 있다. 축오 원진이죠. 그래서 축과 오화를 보면 제 명략책에 있습니다. 축오는 원진, 기문관살, 탕화살이다. 그래서 동토인, 자 축월이 축토죠. 동토인 축토에 의해서 오화가 화기운을 설기당하죠. 독이당한다는 얘기는 도둑질 당한다니까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 기운을 빼가는 거예요. 축토가 오화의 기운을 당하여서 약해진다. 반면에 축토는 좋아지겠죠. 오화는 진토나 축토가 옆에 있으면 오화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 수기가 강하면서 오화가 축토에 의해 설기를 당하면 원진 작용이 일어난다. 보고 싶지 않다. 괜히 꼴 보기 싫다. 이게 원진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경우 목이 있으면 원지 작용을 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목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목이 토를 눌러주죠. 그렇죠? 그러니까 또 목생화도 되고 그러니까 괜찮은 거죠. 원지 작용을 하지 못한다. 축오는 비명 행사한 귀신이 붙어 있는 경우여서 난폭하고 재물에 관한 암투가 있다. 아무튼 이 축오 상천 이런 말이 있어서 제가 이 축과 오가 만났을 때 어떻게 되는지 사주 명리학 강의 제 책에서 가져왔습니다. 자, 개미년은 그럼 또 뭐가 있냐? 개미년은 아까 지금 이모년부터 안 좋다고 시작했어요. 이모년부터 안 좋은 이유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개미년은 왜 그러냐? 자, 개미년은 세지 미토 있죠. 세지가 세간 개수를 토국수로 극을 하고 있죠. 진극하고 있고 월간 기토가 개수를 진극하고 있고 토국수로 이렇게 극을 하죠. 개수가 진극하고 세지 미토가
자수를 진극하고 이렇게 토국수로 자수를 진극하고 월지 남편 이게 남편국이라고 했죠. 근데 뭐예요? 충미충이 돼 버리죠. 충미충으로 하여 토수상전 토와 수가 서로 싸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상관 경관으로 남편과의 불화가 더 심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할 게 여러 가지 힌트를 얻는 게 지금 많아서 이 사주 강의를 같이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모년부터 불화가 시작돼서 개미년에 이렇게 이제 또 안 좋고 토국수, 충미충 이렇게 해서 안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갑신년은 또 어떡하냐 우울증 그랬죠. 갑신년은 어떻게 되냐면 자 갑기합토 갑기합으로 발산의 육친 상관 화생토를 막아버리죠. 기토상관을 기반 묶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세지 신금은 뭐죠? 신자진 수국을 이루어버리죠. 신자진 수국을 이루어서 발산의 오행인 화를 어떻게 눌러버리죠. 화 관사를 식멸한다. 그러니까 꺼버린다는 거죠. 수국화로. 그래서 침체되는 우울증이다. 그래서 수가 많으면 어떻게 된다? 우울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수가 많은 사람은 한강변에 아파트에서 살면 한강물을 보면 되지 안 된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수는 음이잖아. 그리고 이게 많으면 어떻게 된다? 우울증을 걸릴 수 있다. 그래서 우울증. 그래서 이 신자진 수국을 이루면서 이 수국화, 병화일주가 돼요. 병화는 막 퍼트려 나가야 되잖아요. 막 밖으로 발산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수가 눌러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안에서 이제 막 이 우울함이 극성에 달하는 거죠. 그래서 우울증을 우려한다. 여러 가지 지금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서 보겠습니다. 자, 팔자 자체 구조에서도 일주, 월간 시간을 잇는 친밀의 역사강에서 명주, 병화일간의 심리 흐름이 기토와 진토를 생하여 임수, 칠사를 극하는 상관지명이다. 일지, 부부궁의 진이 수간살의 묘고다. 그러니까 부성인묘죠. 남편의 이 임수의 묘고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일주 병진을 기준으로 보면 병진을 기준으로 보면 자축이 공망이고 병진이 자축이 공망이에요. 자, 자축이 공망이고 공망이며 연지 이 자축이 뭐죠? 공망이라는 거죠. 병진 일주에서 보면 공망이고 연지 남편성과 월지 남편궁이 모두 공망이다. 또한 연주 경자를 기준으로 보면 진사가 아까 이걸 보면 진사가 공망이라고 했죠. 진사가 공망이며 일지가 자공망이라고 했죠. 그래서 상호 공망. 병진 일주에서 봤을 때 병진 일주에서는 자축이 공망이고 이 경자 일주에서는 진토가 공망이기 때문에 자 일간을 중심으로 보나 연간을 보나 서로가 공망이죠. 자기나 남편으로 봤을 때 상호 공망이 되므로 부부가 서로를 향하기 어려운 구조다. 뭐 이렇게 우연히 맞는지 어쩐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거는 남편의 사주예요. 남편의 사주. 자, 이번에 남편 사주 보면은 해월의 기토예요. 해월의 기토. 신자 이것도 다 뭐죠? 이것도 한기가 있죠. 한기가 강하고 수죠. 네, 수생목으로 기운을 섞이시고 화가 있어서 그나마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우상 해월달에 기토인데 병화가 있으니까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다만 병화가 뭐예요? 뿌리가 없죠. 뿌리가 없어요. 그리고 간목이 있어서 수생목, 목생화 이렇게 흘러가면 좋을 텐데 과연 그렇게 흘러갈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해석을 보면 이제 블록에 있는 글이에요. 남편의 사주도 해월의 해자축 북방수를 성국하고 그렇죠? 해자축 그렇죠? 방국이죠. 성국하고 신금이 가세하여 금생수로 가생하여 지지에 금수 식재 한기가 지극하고 한기가 있고 수가 강하다고 그랬죠. 월지 해수를 원신으로 하여 시간의 간목정관이 투출하여 첩신함으로 이 기토에 바짝 붙어 있으면 그 말이죠. 금수의 한기와 수목의 재관이 강한 것이 병이 된다. 왜 그럴까요? 기토 입장에서는 약하죠.
본인이 약한데 재성. 자, 나를 중심으로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내가 극을 해야 돼요. 관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극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강해야 되는데 내가 약해요. 약하기 때문에 이 금수의 하한기와 수목의 재관이 강한 것이 뭐가 된다? 병이 된다. 그래서 이때 한기를 거두고 신약한 기토 일간을 돕는 연간, 병화가 있어서 좋죠. 병화와 월간 기토가 허투하여 그런데 허약하게 투출됐다 그 말이죠. 아까 병화가 뿌리가 있다 없다? 없다. 기토도 별로 그렇게 도움은 안 되겠죠. 그래서 기토에게 도움되는 것은 비겁이 있어서 좋거나 기토가 있거나 그 다음에 인성 병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하다 그 말이죠. 허약하게 투출되어 있으니 신금과 해수에 각각 절각되므로 희용신이 무력한 폐격인데 자 이건 좀 따져봐야 돼요. 절각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밑에 지지에서 천간이 극을 당하는 거예요. 반대는 뭐죠? 개두라고 그랬죠. 근데 자 병화와 자 이 사주에서는 화와 토가 오거나 화가 오면 좋다는 거죠. 그런데 신금과 해수, 해수에서 수국화 돼 버리죠. 신금은 뭐냐면 신금과 해수에서 각각 절각이 된다. 이건 좀 신금은 뭘 절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해수가 병화를 극을 한다. 그러면 이게 절각이 되는 거죠. 근데 지지에서 극을 하거든요. 그 지지에서 극을 해야 되는데 이건 좀 절각이 좀 오용이 된 것 같아요. 희용신이 무력한 폐격인데 자 희용신은 뭐죠? 여기서 용신은 토나 뭐가 되겠어요? 화가 되겠죠. 그 다음에 희신은 뭐가 되겠어요? 목이 되겠죠. 그러니까 목화 토 이런 게 와야 된다 그 말이죠. 와야 되는데 무력한 이게 폐격이다 보니까 대운도 해자축 수, 목, 화가 늦게 오죠. 여기도 금, 수 이렇게 오니까 목화는 이쪽에 이때 오죠. 이때. 그래서 중반 이후는 오는데 괜찮을 것 같은데 대운도 수목재관으로 처음에 수와 금으로 흐르기 때문에 신쇠 위기 목도 해당되나 봐요. 목도 자까지 그러면은 이게 다 해당되죠. 이렇게 목이 여기 오면은 나를 극하기 때문에 자 병화를 생해주는 거면 모르겠지만 나를 극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약한데 관이 오는 건 좋지 않죠. 그 말이에요. 신세 위기. 신이라는 것은 일주죠. 일주 자신이 쇠약하고 위귀 이게 되고 그 다음에 재다 음천 재성이 많은데 음천 음하고 천하다는 거죠. 신약한데 재다 신약 비슷하다는 얘기죠. 그런 것을 우리와는 탁합니다. 자 절각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 명략강에 있는 거죠. 희신이 천간에 오고 지지가 천간을 극하는 운을 말한다. 예를 들어서 모군이 필요한데 모군을 기뻐하는데 갑신. 자, 목 좋잖아요. 그런데 뭐요? 금금목으로 목을 깨는 거죠. 의류. 목이 좋은데 금금목으로 의를 깨버리는 거죠. 이런 경우 모군을 기뻐하는데 천간에 간목이나 을목이 와서 기뻐하나 지지에 신금이나 유금이 와서 금금목을 하게 되는 구조를 뭐한다? 절각. 반대되는 것은 천간이 지지를 누르는 것보다 개두라고 그랬죠. 개두. 덮을 개자에 머리 두자. 자, 근데 이제 난 좀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제 생각은 어떻게 했냐면 기토가 해올에 태어나 조우상 병화가 필요한데 천간에 있고 다만 뿌리가 없다 그랬죠. 지지가 재성수가 많은데 관인 간목으로 설기하여 생해줄 수 있으니 좋으나 일간이 등령하지 못했고 득진했으니 재관이 강한 것에 비해 일간이 약한 것입니다. 비슷한 얘기죠. 일간을 생조해주는 화토운으로 흘러가야 좋은 사주인데 화토운으로 흘러가 좋은데 대운을 보면 수목으로 운이 흐르니 대운이 흐름도 또한 좋지 않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서 이야기한 거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이 화토운이 좋은데 아까 본 것처럼 수, 목 이렇게 가니까 수국화하고 수가 화를 깨버리고 목이 토를 눌러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절각의 개념으로 본다면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는 게 비슷한 얘기긴 한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본다는 거죠. 제 개인적으로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관한 이제 공통보감에 나오는데 그 병화의 축월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자, 이거만 간단하게 읽어보고 하고 자세한 것은 공통보감을 보세요. 가령, 견, 일파, 기토. 만약에 자 병화가 축월에 태어났는데 만약에
기토, 일파라고 하는 것은 한 무리예요. 그러니까 토가 많다는 얘기죠. 기토 뭐 토가 지인이 있거나 뭐 축이 있거나 토가 이렇게 많으면, 그런데 갑목을 보지 않으면 여기 극제가 안 되죠. 그런 경우는 명가상관, 화생토로 가상관이 된다. 근데 총명하고 청명하고 성질이 오만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명리여부, 명예와 이속은 허부, 비고 뜨다 그 말이죠. 뜰 붙였으니까. 자, 설하고 평질 보면 일파기토, 한 무리의 기토가 있으면 위화토상관, 화토상관이 되는데, 상관격의 성정은 필, 반드시 총명이오, 총명하기는 하나 이는 역접이죠. 그러나 오만하다. 오직 생어 동령, 겨울철에 태어났으면, 그죠? 겨울철에 태어났는데 비록 이양진기, 두 개의 양이 있어서 나아가기는 하지만 그 말이죠. 궁극적으로 비추나 갑이 봄과 여름에 비교할 바는 아니다 그 말이죠. 한화동토, 추운 화는 동토, 겨울토에 추운 화는 격이 비상승, 격이 상승하지 못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명절 가지고 여러 번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뭐냐면 이걸 가지고 이 명절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이 여러 가지 이론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명절로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가 왜 부부관계가 좋지 않았을까? 기본적으로 화토상관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의 이 조우상 제대로 역할을 못 해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상으로 이 명조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